네, 반갑습니다. 안대리입니다. 오늘은 1억 이상, 거의 70억 이상 이런 아파트들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변화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거는 굉장히 빙산의 일각이에요. 제가 굉장히 일부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국세청이랑 기재부가 그렇게 만만한 곳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문과 기준으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이 기득권 중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정책을 짜고 실행하는 완전 엘리트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거의 정책을 지금 재밌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파악 힘든 초고가 아파트를 과세하는데 내년부터 감정평가를 도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여세, 양도세 이제 이런 거 다 이거랑 관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고가 아파트 증여세가 적게 나오는 예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25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의 어떤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고가 주택 자산들을 증여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부의 이동이 일어날 때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잡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사실 이런 고가 주택들의 경우에는 거래가 많지가 않아요. 보시면 1년에 22건 정도, 100억 이상인 거에는 22건 정도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별로 없어요. 고가도 이제 거래 50억 이런 집들도 거래 건수가 별로 없는데, 정부가 이제 감정 가격으로 이 거래가 딱 한꺼번에 찍히면은 어떤 높이 사는 거래가 한두 건 나오겠죠. 그럼 그 거래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격에 맞춘 감정평가 금액으로 이제 과세를 하겠다는 거를 직간접적으로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고가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따른 많은 세금들이 국가가 정하는 감평 금액에 되게 의존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앞으로 생길 거라는 말이 진짜 무서운 게, 원하는 만큼 사실 정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과세관청이 가격을 정해서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해서 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뜯겠다는 말인 거예요. 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한국에 있는 이 수많은 자산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과세를 할 것인가, 이 큰 방향이 되게 나온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되게 심해질 겁니다. 제가 이래서 한국 보고 자본주의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공정시장 가치라는 게 있죠. 근데 한국은 이런 감평 금액으로 과세관청이 세금을 내겠다는 거고, 이게 진짜 무서운 거는 아파트 값이 올랐으니까 세금을 막 내라는 건데, 이게 정작 이 집주인한테 떨어지는 현금은 얼마 없죠. 이거를 양도나 매도나 증여했을 때 나오는 게 부가 이전이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손에 떨어지는 현금은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진짜 죽으라고 악착같이 벌어서 이 국세청에다가 세금은 13억, 15억, 20억씩 내야 되는, 실제 현금은 엄청 갖다 주는데 반대로 받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기분 좋고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기분 좋은 정도도 국가가 이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현재는 꼬마 빌딩 같은 것들은 이제 감평을 해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정하긴 하는데, 이제 이런 주거용까지 이런 게 들어온다는 거고, 앞으로 한국 세소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런 한국에 있는 수많은 자산들이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유세, 직접세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재산세, 종부세 말고도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이런 거로 빠질 거고, 또 이런 증여 과정에서 부의 이전이 일어날 때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뜯어내는 방향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탈출하는 이유가 지금 있죠. 되게 명확하죠. 부자들이 도망가는 이유는 걔네들 눈에는 이런 게 다 이미 보일 거예요. 여기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든 부가 본인이 꽉 잡고 있던지 자식한테 주던지 해서 이 부를 지켜낼 수 없을 겁니다. 한국은 현재 굉장히 돈을 물쓰듯이 쓰고 있기 때문에 긴축 전혀 없죠. 말도 안 되게 계속해서 세금을 걷고 세금을 물쓰듯이 쓰고 있는데, 고령 인구 비율과 저출산 같은 걸 고려했을 때 한국의
국가 재정은 이미 전 거의 붕괴했다고 보는 편입니다. 이런 인프라 같은 것들. 뭐 이 원화 가치의 폭락과 이 국가 재정 간의 이 균형이 어떤 시점에서 균형을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고가 자산의 증식이라는 거는 국가라는 기반이 주춧돌이나 디딤돌이 있었을 때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수많은 자산들은 그 주춧돌과 디딤돌이 없어지거나 없어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기반 자체가 붕괴를 할 거예요. 자산이라는 것은 특히 부동산은 기반이나 기틀이 안정적인 국가에 있을 때 그 자산이 보존이 되고 계속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이란 국가는 물론 저는 뭐 극단적으로까지는 안 가긴 하겠지만은 현재 시점보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추락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최근에 트럼프 정책도 지금 나오고 있죠. 캐나다랑 멕시코한테 25% 관세를 패고 있는데 뭐 그렇게 A급 동맹국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뭐 B급 동맹인 한국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예, 아주 그냥 월요일날 장이 열리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거를 봐도 진짜 좀 한국의 고가의 자산을 묻어두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다. 현재까지는 이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계속 부동산에 돈을 묻어두는 그런 방향을 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분들도 이게 계속 목이 차오르면서 본인을 압박한다는 거를 알 거예요. 왜냐면은 국가도 알거든요. 돈이 좀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계속 접해서 갈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한은 계속 하는 사람들도 돈을 이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받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민주주의 사회.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앞으로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뭐 이런 거 100억, 200억, 300억, 뭐 1000억 갔다고 해도 뭐 이분들에 대해서 막 나쁘게 생각할 거 전혀 없습니다. 진짜 이분들이 세금을 엄청나게 돈도 많이 물론 사회에 부도 많이 도식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만큼 세금도 엄청 많이 내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 느끼는 부들은 평가 금액인 거고요. 실제 현금은 지금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고 그런 행복한 기분도 내가 볼 때 얼마 가지 못할 것 같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